장마철에 보통 우리가 비바람도 많이 치고 이파리에 상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병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인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고정을 시켜야죠. 강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지주를 세워서 유인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온도가 높고 이러잖아요. 고온 다습하고 이런 조건이 되면은 주로 요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게 탄저병이라든가 역병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역병 같은 경우는 수매 전염이라 그래가지고 물 속에 물 따라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멀칭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튀어서 잎이 묻으면은 금방 전염되고 병도 많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분다든지 요런 다음에 반드시 비가 그치면 반드시 이제 살포해 좋고요. 보통 발생 초기부터 한 11일 간격으로 병이 발생되면 3, 4회 연속적으로 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추 품종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풋고추형 있잖아요. 우리 아삭이라든지 이런 고추보다는 홍고추, 고춧가루용으로 만든 홍고추의 발생이 잘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품종 선택할 때 물론 그 내병성 품종을 심으셨겠지만 그래도 품종만 믿고 방제를 안 하시면은 탄저병, 역병 한꺼번에 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장마철에 비가 그치면은 바로바로 살포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탄저병 발생되면 이제 고추에 주로 이제 잎에도 나오지만 열매에 많이 나오잖아요. 열매에 나오는데 칼슘 결핍 같은 경우는 요 부위에 주로 여기 이쪽 부위에 많이 나오죠. 탄저병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에 관계해서 골고루 나오는데 병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병반이 이게 나오면서 물에 돌 던지면 이렇게 무늬가 생기죠. 이제 동글동글한 게 원심력으로 그런 무늬가 생기는 게 탄저병의 특징입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면 탄저병이고, 그래서 병 발생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성분은 우리가 이제 그 농약 성분 아니고 비료 성분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동 성분, 구리 성분이 이런 병에 좀 효과가 있고, 황 있죠. 황 같은 게도 소독 효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 발생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죠. 농약 같은 것도 보면 동제도 많이 있잖아요. 구리 제품, 구리 제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시면 좋고, 저희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코프로 싹 S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잘 아시는 것 같이 구리, 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트리베이식 코퍼 설페이트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황도 유기, 활성, 유황 이런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베이식 코퍼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다점 접촉 활성 작용으로 이제 작용하는 건데, 병원균의 호흡 작용을 이제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효소라든지 산화 환원 반응을 억제해가지고 세포벽 구조의 단백질 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한 살균력을 발휘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유기유황 같은 경우는 병원성 세포 내에 이제 침투성이 강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 병원균의 호흡을 저해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 황산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면역성이 이제 강하게 되죠. 이제 고추에 또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생체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뿐 아니라 벌레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하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담배 나방은 크면은 한 3.5cm까지도 크죠. 판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게 뭐를 먹느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녹색인 경우도 있고 약간 갈색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하고 갈색하고 이렇게 섞인 요런 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담배 나방의 특징은 고추를 보면 고추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파먹이기 때문에 이게는 고추로서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없죠. 그리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떨어지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뚫고 들어가 버리면은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나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번데기를 통해 가지고 땅 속에서 이제 월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3번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시기가 5월 한 말부터 한 7월 중순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는 한 8월 달에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세 번째는 9월 달에서부터 한 10월 중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잘 판단이 어려운 게 이제 알을 놓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알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는데 얘는 한 개씩 이런 데도 놓고 꽃 이런 데도 놓고 고추 열매도 이런 데도 이제 알을 쓰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방 위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방제가 쉬운데, 일단 뚫고 들어가면은 방제가 어렵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이제 적기죠. 장마 그치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방제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담배 나방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한 개씩 이렇게 놓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놓는데, 문제는 보통 이 뒷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낮에는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야도충이라고 해서 저녁, 낮에, 밤에 많이 활동되기 때문에 방제하실 때는 저녁 무렵에 이렇게 방제하시는 게 잘 잡을 수도 있고, 낮에 뿌리시면 뒷면에 있는 걸 잘 잡기 위해서 앞뒷면에 골고루 잘 묻도록 위에만 이렇게 뿌리시면은
요 뒷면에 약이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뿌려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알을 까고 나면은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 이게 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방제하는 게 가장 좋고, 애벌레가 이제 부화를 돼가지고 고추를 뚫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방제하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통 뭐 일주일 간격으로 비가 오다 비가 그쳤다 싶으면은 약을 한 번씩 뿌리는 게 좋고요. 나방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요 제품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미생물 제품입니다. 미생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제품은 이제 BT라 그래가지고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쿠르스타키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BT 제제보다는 효과가 좀 좋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병해충 관리용으로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죠. 이 제품 쓰실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위주로 미리미리 뿌리셔야지 나중에 이제 성충이 되면은 크면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유충기 때 이걸 먹게 되면은 내장에 이제 독소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얘가 못 먹어. 굶어 죽거든요. 몸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해서 굶어 죽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 착색 증진 기술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세 관리. 둘째, 수광 상태 개선. 셋째, 착색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착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착색 발현의 조건으로는 이제 일단은 포도당 탄수화물이죠. 강압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럼 사과 착색의 가장 중요한 자외선, 요 파장이 얼마나 사과에 이제 집중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착색 온도가 더 중요한데, 보통 착색은 15도에서 20도가 상당히 착색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반 후지나 만생용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생종, 추성용 사과 같은 경우는 착색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착색 보조제를 이제 사용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만생종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착색이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요 추성용 같은 경우는 거의 고온기에 착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라든지 이게 좀 착색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착색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착색 보조제로서는 찐칼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착색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추성용 사과는 이게 착색 보조제를 써야 되는데, 추석에 따려면은 착색 보조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찐칼라를 제가 보면은 저희가 시험을 해봤는데, 시험 데이터에 의하면은 홍로 같은 경우에 8월 9일, 8월 16일 한 2번 정도 살포를 했는데 9월 2일 날 선명하게 완전히 착색이 돼가지고 출하를 다 하고 그런 게 있고요. 후지 같은 경우는 9월 16일, 9월 23일 이제 2번 뿌렸었는데 10월 한 17일 정도 되니까 수확 가능할 정도 되고, 10월 31일 되니까 완전하게 착색이 되는 이런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찐칼라는 다른 일반 강제적으로 착색시키는 이런 호르몬제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과일 특유의 색소를 발현시켜주는 전구체를 함유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색깔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맛도 좋은 사과를 만들 수가 있고, 요거 인해 가지고 피해, 낙엽이라든지 이런 낙과라든지 이런 피해는 전혀 없고, 사과도 좀 비교적 단단하고 저장성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 후기부터 착색기까지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일소 피해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소에 대한 증상과 원인과 대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소 피해를 받게 되면은 이제 조직이 괴사를 하게 됩니다. 괴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과수의 품질이 떨어지고 외형이 일단 먼저 변하고, 안에 이제 내용물도 변하기 때문에 상품성 가치가 없어집니다. 햇볕에 대인 부분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물러지기 시작하면은 2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벌레들이 그동안 딱딱해서 들어오기 힘들었던 과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세균이나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해서 꼭 일소를 예방하셔야 됩니다. 과피색이 옅어지거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진짜 마치 불에 데여서 화상 입은 것처럼, 그리고 과피도 굉장히 얇아져서 물러지고 취약해집니다. 일소 피해를 받게 되면은 미세하게 균열도 발생해서 조직이 괴사되기 때문에 균열도 발생합니다. 햇빛이 32도 이제 고온기 때 직사광선, 그 중에서 자외선을 맞게 되면은 세포벽이 괴사가 일어나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장마기철 흐린 날이 지속되고 난 뒤에 갑자기 햇볕이 많이 받게 되면은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토양이 많이 건조하거나 너무 과습일 때도 뿌리로부터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체 세포벽이 약해지고 연약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일소가 피해가 났다면은 일소 피해 다음에는 이제 2차 감염이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탄산칼슘이 일소 피해에 경감을 시켜준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랑 약흔이 많이 발생해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백색 반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매출에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소 피해 경감으로 탄산칼슘을 많이 사용하는데 약흔 문제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고민이 되시죠. 이런 약흔의 단점을 해결한 새로운 이제 탄산칼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탄산칼슘은 바로 액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형을 서스펜션, 한국말로는 현탁성이라고 불립니다. 현탁성 탄산칼슘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의 흡수가 빨라지고 약흔 발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이용돼서 인증이 된 원료입니다. 에코서트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고 USDA라고 이제 미국에서 유기농 이제 인증 받을 원료입니다. 그만큼 품질이 높고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육기 때 치는 만큼 해조류 추출물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해조류 추출물에는 이제 천연 바다에서 이제 자생하는 이제 해조류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해조류 안에는 천연 생장 조절제가 들어있어서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저 첫 번째 보시면은 가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흰색 반점들이 보이시죠? 약흔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사, 이제 탄산칼슘 액제로 사용했었는데 분진은 없었지만은 약흔 발생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비사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 없고 약흔 발생이 적지만은 일소 피해 경감이 조금 떨어져서 일소 피해가 좀 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유 제품을 보면은 분진과 약흔 발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희석도 잘 되고 일소 피해도 크게 경감해 줬습니다. 보시면은 과실 표면이 깨끗하죠. 그래서 저희가 충북 충주 지역에서 후지 사과로 이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고온기에 10일 간격으로 2회 연면 살포를 했을 뿐인데 무처리구 대비 62% 일소 피해가 경감되었습니다. 여기서 효과 이외에도 약흔이랑 약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쁨차가